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조윤환 선생님입니다.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EBS 그 시리즈 중에 첫 번째 수특 강좌가 여러분 나왔는데요. 제가 제목을 뭘로 줬냐면 엑스레이라고 줬어요. 이게 엑스레이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 어디 아프고 그럴 때 이렇게 투사하잖아요. 투사해서 정수, 요점, 핵심, 중요한 것 이걸 뽑아주겠다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EBS 엑스레이 수특 강좌인데요. 제가 이게 어떤 강좌인지 지금부터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 상황을 한번 보면은요. 한 2년 전에 교육부에서 EBS 지문에서 70%를 반영하겠다 이 얘기가 나온 이후에요. 그 나름대로 막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고 굉장히 혼란한 시대가 돼버렸죠. 그래서 학생들이 온통 EBS 때문에 막 지금 거의 패닉 상태에 가 있는데 이게 왜 여러분 그런 일이냐면 초반에 우리 3월 달에는 책이 딱 한 권, 수특 한 권이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근데 시간이 지나서 잠깐 친구랑 놀다가 잠깐 지나고, 그 다음에 에버랜드 몇 번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사랑에 빠졌다가 실패하고, 이런 순간이 오면은 어때요? 이게 누적되죠? 그래서 지문이 나중에 끝날 때쯤 되면, 인터넷 수능 1, 2에다가, 그 다음에 330제에다가 수능 완성의 유형편, 실전편이 한 1300개가 돼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거 시험에 나온다고 그러는데 어찌할 바를 모른단 말이야. 이런 현상이 하나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 지문이요, 한글로 읽어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이렇게 되는 게 많아요. 굉장히 여러분 추상적인 지문들이 굉장히 많고요. 역사, 철학, 심리, 과학, 종교 막 별게 다 나오죠? 그 다음에 복잡해요. 지문이 여러분 주어는 동사다 이렇게 해서 간단한 구조로 나오지 않고요. 복잡하게 한 2줄, 3줄, 4줄, 막 5줄 이런 지문이 막 나오는 거야. 읽다가 여러분 애들이 쓰러지는 거야. 그 다음에 어휘도 쉬운 어휘가 안 나와요. 고난도 어휘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초반에 한 3월 달쯤에는 그래 한번 단어도 좀 해보고 꼼꼼하게 해보자 이런 마음을 먹다가 시험을 몇 번 보고 나면 그리고 또 양이 점점점 많아지면 어떤 일을 하냐면 우리 내신하듯이 이 지문 내용만 암기하고 해설지 한글만 이렇게 읽어봐가지고 대충 이렇게 때려 맞추는 그 작업을 해요 애들이. 여러분 안 그래요? 지금은 여러분 그런 학생이 좀 적겠죠. 지금은 없다고 믿어요. 근데 조금 지나가게 되면 여러분 다 그렇게 하거든요 애들이. 근데 과연 걔들이 성적이 여러분 나중에 좋게 나올까요? 한번 반문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1300개는 여러분 이 지문을 하긴 해야 되니까 애들이 이거는 이 내용만 암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EBS는 내용 암기하는 책이고 그 다음에 자기만 또 불안하니까 무슨 문법 강좌도 듣고 구문 강좌도 듣고 또 그 다음에 독해 문제집도 사서 한번 열심히 풀어보고 막 맨날 그런 거 하잖아. 그러니까 EBS 따로 다른 문제집 따로 학습량이 굉장히 부담이 돼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제가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만들어낸 강좌가 EBS 엑스레이 강좌입니다. 자, 지금부터 어떤 걸 하는 건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강좌 특징을 보시면은요, 여러분 특별하게 이쪽에 유형이 있고 이쪽에 유형이 있습니다. 제가 그 학생들이 2년 전에요, EBS에서 70%를 내겠다. 이렇게 교육부에서 발표했을 때 저는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저도 초보잖아요 여러분. 아니 강의를 초보로 한 게 아니라 이렇게 70% 내겠다고 하는 게 처음이라고. 나도 당황스러운 거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초반에는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자수할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학생들한테 완전하게 다 해줬어요. 제가.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쯤에 가니까 애들이 한 문장이 한 1300개 정도 되고 지문이 어렵고 복잡하니까 앞에 내가 수능 특강을 읽었는지 인터넷 수능을 읽었는지 몰라요 애들이. 그래서 후반부에 제가 9월 달쯤에 과감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애들한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 유형은 하지 마라고 그랬어요. 이 유형은 문제만 풀고 OX 퀴즈만 하고 왜 틀렸는지 알아보고 넘어가라고 그랬고요. 이 유형은 변형돼서 나오는 유형이기 때문에 이 유형은 집중적으로 공략해라. 이렇게 했어요. 결과는 여러분 대박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요. 요 지문을 열심히 공부하고 난 다음에 기억이 선명하게 남는 거야. 물론 여러분 이 지문에서 한두 개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작년 수능에서는 이쪽에서 하나도 안 나왔고요. 재작년에서는 한두 개 정도 나와요. 도표는 여러분 항상 변형돼서 나와요. 도표 여러분 외워서 할 거야? 네, 물어봅시다. 도표 외워서 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외워요, 도표를? 못 외우죠? 그리고 이 지칭 추론이나 목적이나 분위기 이런 것들은 뭘로 나오냐면 어법으로 많이 나오고요. 이런 것들은 뭐냐면 어휘로 나오는데 어법 어휘 문제를 여러분 지문이 1300개가 되는데 여러분 외울 수 있어요, 그 지문을? 못 외우죠. 여러분 결국은 뭐라고 판단했냐면요. 그거는 애가 내공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 지문은 과감하게 풀기만 하고 넘어가라고 할 거예요. 이 지문은 제가 철저하게 분석을 해줬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냐면 18개가 변형이 됐을 때 18개 전부를 다 변형 문제를 맞추려고 해서 전체를 다 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18개 중에서 한 15개 정도만 내가 맞을 각오를 하고 딱 들여다보면 선명하게 남는다. 따라서 지문이 여러분 딱 답을 보면 딱 문제를 보면 딱딱 올라와요. 그래서 애들이 수능이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견해가
첫 번째 해에 여러분 제가 딱 확립한 견해입니다. 이것만 일단 집중적으로 파고 이거는 문제만 푼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제 책도 어떻게 나오냐면 좌측 우측이 있는데 여러분 우측 유형만 어때요? 집중적으로 제가 분석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애들을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해석을 다 해주니까 상위권 애들은 다 해요. 근데 우리 중위권이나 하위권 중에서 이 애들은요 이거 자체를 여러분 이해를 못하고 읽지를 못하고 해석을 못해요. 그래서 상중하위권 학생이 모두 수강할 수 있는 교재를 만들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딱 해보니까 아 그러면 이원화를 시키면 되겠다 이 개념이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 책을 보시면 파트 1과 파트 2가 어때 분리되어 있습니다. 파트 1에는 자 첫 번째 문장이라는 건 항상 글의 신호를 나타내죠. 그 다음에 그 글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메인 아이디어예요. 그거를 여러분 파트 1에서 제가 만들어 놨고요. 파트 2로 가면은 그 지문에서 복잡하고 추상적인 지문들이 있습니다. 그 지문들을 제가 뒤에 모아서 조인안의 구문 노트라고 해서 파트 2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접근이 가능한 거냐? 중위권이나 하위권 학생들은 첫 문장과 메인 아이디어가 나와 있는 파트 1, 요 부분을 여러분 같이 그 조인안 구문 노트나 이런 거랑 같이 좀 병행을 하시고요. 상위권 학생들은 어때요? 같이 들어가 버리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촬영도요. 파트 1하고 파트 2를 두 개를 병행해 나갈 건데 애들이 이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책을 처음부터 이렇게 쭉 풀지 다 풀고 난 다음에 백업은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상위권 학생들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랑 여기를 동시에 같이 하시고요. 하위권 학생들은 중하위권 학생들은 여기만 하고 난 다음에 기본적인 실력을 올린 다음에 나중에 이걸 들어가면 둘 다 어때? 상승하는 효과가 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교재를 어때? 이원화 시켰습니다. 이거 과감한 결단이었고요. 아마 여러분들 되게 아마 저를 좋아하게 될 그런 이 발상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개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 자, 그 아까 제가 첫 문장과 메인 아이디어를 한다고 그랬는데요. 제가 여러분 지문을 보면은요. 그 지문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그 글의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메인 아이디어예요. 그럼 여러분 그 글을요. 제가 한 번 읽은 게 아니라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서 그 메인 아이디어를 딱 잡아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효과가 있었냐면요. 제가 왜 이거에 대한 확신을 갖냐면 작년에 제가 메인 아이디어만 이렇게 모아서 학생들한테 나눠줬는데요. 제 교실에 이제 100명, 200명 이렇게 앉아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세서 나눠주면 좀 귀찮잖아. 그래서 던져주고, 복사기는 어때? 소팅이 되기 때문에 어때? 그 몇 개, 100개, 그럼 100개 딱 나와요. 나눠줬어요. 분명히 애들은 100명, 200명 이렇게 앉아있는데, 한 50명이 못 받는단 말이야. 그럼 이게 어디 갔냐 이거야. 애들이 뭐냐면, 자기 친구들 준다고 하나씩 어때? 이렇게 갖고 가는 거야. 그 정도로 여러분 굉장히 애들이 호응이 좋은 거야. 그래서, 이번 책에는 메인 아이디어를 아예 다 전부 전짐을 어때? 제가 실어놨어요. 그럼 여러분 메인 아이디어를 보고 첫 번째 문장을 보면 그 글 내용이 어때? 기억이 나죠? 네, 그래서 메인 아이디어가 효과가 나는 거고요. 거기다 하나 더 했습니다. 플러스로 이 메인 아이디어가 영어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글로 제가 요약을 했어요. 요약을 해서 딱 한번 해줬고요. 그 다음에 제 조교를 시켜서 여러분의 입장에서 과연 이거를 외울 때 어떤 말이 가장 편할까 해서 나만의 암기법이라고 해서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메인 아이디어도 보고요. 주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기 위해서 보고요. 나만의 암기법 몇 번 봐요 여러분? 3번 보죠? 따라서 이건 암기 과목이 아니에요. 다 자동 암기돼요. 또 하나의 장치가 있습니다. 뭐냐? 강좌 특징에 보면 제가 조인원의 구문 노트라고 그랬는데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영어 선생으로서는 여러분 전 지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루어 주는 게 맞아요. 그게 여러분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정도 맞아요. 맞는데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만약에 해석을 다 해준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시간이 여러분 150강도 좋고요. 200강도 좋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 여러분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맞죠? 그 다음에 또 상위권 학생이나 중위권 학생이나 그걸 처음부터까지 다 내가 아는 내용이 있고 모르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제가 여러분 구문 노트에 갖다 놓는 건요. 여러분이 모를 만한 거는 제가 현장 경험을 통해서 다 알아요. 애들이 뭘 모르는지를. 그거를 미리 제가 다 뽑아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문을 이렇게 보시면 첫 번째 문장을 보고 메인 아이디어를 보고요. 그 지문 나머지 문장에서 해석이 안 될 만한 거는 제가 어때요? 여기다 다 갖다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약속드린 게 뭐냐면요. 제가 첫 문장하고 메인 아이디어 문장하고 구문 노트에 나와 있는 문장들은 제가 100% 반드시 이해시켜드리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내공도 같이 어때?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초반에 말했듯이 EBS 문제는 암기 과목이고 EBS 문제집은 암기 과목이고 다른 문제집은 내공 올리는 거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같이 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네 번째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현재 상황 한번 얘기해 보면요. 지문이 여러분 대책이 뭐냐면
이렇게 70% 반영하는데 1300개다.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좌측, 우측을 나눠서 우측에 나와 있는 유형만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대폭 줄어들고요. 그걸 선명하게 남기자는 거고요. 추상성이다. 제가 해석을 다 해줬을 때 이해가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고 제가 봐도 해석이 다 됐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제가 아는 선생님들이 많아요. 사탐 선생님도 많고 과탐 선생님도 많고 언어 선생님도 있어요. 제가 만약에 윤리가 나왔다. 윤리, 철학이 나왔다. 그럼 내가 모르겠어. 그럼 내가 윤리 선생님 붙잡고 내가 밤새도록 물어봐서라도 무슨 말인지 여러분 꼭 이해시켜 드리겠습니다. 추상성 제가 꼭 해결해 드릴 거고요. 복잡한 문장은 조인원의 구문노트에서 제가 철저하게 할 거고요. 메인 아이디어나 첫 번째 문장이나 구문노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잘 섭렵을 하시면 여러분 복잡한 문장 해결되고요. 그 다음에 이 지문 내용만 암기하고 해설지를 암기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요. 제가 메인 아이디어 주죠. 한 문장으로 요약해 주죠. 나만의 암기법 주죠. 그 다음에 조인원의 구문노트를 갈 때 구문노트 바로 위에다가 뭘 줄 거냐면 다시 한번 여러분 내용을 한번 또 줄 거예요. 한 문장으로 요약된 문장을. 그럼 여러분 몇 번 반복돼요? 4-5번 반복돼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보면요. 제가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둘러서 말하면은요. 애들이 머릿속에 오래 남는데요. 그래서 따로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알겠어요? 네. 그 다음에 EBS 따로 다른 문제집 따로. 자, 같이 하라고 그랬죠? EBS 지문을 통해서 구문 연습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학습 부담 증가를 제가 완화시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점 갖고 있는 학생들 제 강의 들으면 어때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되죠. 네, 그 말이고요. 자, 보너스를 여러분 준비했습니다. 자, 저한테 이제 만약에 질문을 하실 건데 EBS 강좌를 듣는 학생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전담 멘토를 배치, 제가 뭘 했냐면요. EBS 연구실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게시판에 보시면 EBS 전용으로 연구실이 게시판이 있을 거야. 그러면은 그 안에 제가 조교를 한 5명 정도를 배치해놔서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거나 여러분의 자료나 제가 이렇게 자꾸 올려드릴 테니까 EBS 연구실을 최대한 여러분이 활용하시면 돼요. 이건 여러분 EBS 강좌에 한해서만 제가 열어드리는 거고, 이거 여러분 투자하는데 만만치 않았어요. 네,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시험이 이게 우리 제가 강좌가 한 15강 정도로 예상되어 있는데요. 파트 1은 한 10강 정도 할 거고요. 파트 2는 한 5강 정도 할 거예요. 근데 끝나고 난 다음에 5회에 걸쳐서 그 지문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어법이나 어휘 문제로 변형을 해서 테스트지를 한 5회 정도분 여러분한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자료실에 이제 올려놓겠죠, 제가. 그 다음에 자, 완강이 됐는데 제가 첫 번째 문장, 메인 아이디어 문장, 복잡한 문장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글을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저작권에 위반이 되지 않는 지문을 찾아서 고난도 지문을 찾아서 제가 보너스로 3강을 더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어요? 여러분이 질문을 많이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계속 똑같은 게 누적될 거 있고 현장에서 제가 또 가르칠 때 학생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걸 모아서 제가 3강에 걸쳐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보너스로 강의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수업만 낼름하고 날아가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계속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백업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렇게 됐고요. 수강 대상. 자, 중위권, 하위권, 상위권,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이건 여러분 대한민국의 수험생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으면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거예요. EBS 문제집을 안 하고 다른 문제집을 푼다는 건 저는 미친 짓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그렇게 해서도 안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수험생이면 누구나 하셔야 돼요. 반드시. 제 강의 안 들어도 좋아요. 혼자 하더라도 EBS 강의, EBS 그 지문을 꼭 드시셔야 돼요. EBS 지문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걸 안 하면요, 시험을 못 봐요, 여러분. 볼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 EBS 제가 TCC로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EBS 공부법에서 제 메인 홈페이지에 가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연계 강좌인데요. 자, 제가 여기다가 세상에는 2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렇게 썼어요. 2종류의 사람이 뭔데? 이거를 들은 사람과 이거를 듣지 않는 사람?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2종류의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은요. 맵을 딱 잡아서요. 자, 이게 중요한 내용이고 요 패턴을 내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EBS 지문에 나왔을 때 여기서 이게 나온 거지? 여기서 이게 나온 거지? 이렇게 발견의 기쁨을 아는 애가 있고요. EBS 지문을 갖다 놓고요. 자, 뭐지 이거? 이게 뭐지? 이렇게 하다가 시간 없다고 와서 나중에 패닉 때리는 학생이 있어요. 세상에는 그렇게 2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책들은 뭐냐면 그거에 대한 길잡이에요. 이게 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EBS 강의도 듣고 선생님 이런 것도 듣고 너무 부담이 많은 거 아닙니까? 제가 바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앉아서 공부하면 뭐 공부하세요? EBS 공부하죠? 그거 제가 여러분 압축해서 요약해드죠. 그 다음에 제가 길잡이가 되어드리겠다는데 이게 왜 나쁜 짓이에요, 여러분? 저는 나쁜 짓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세요. 그래서 내가 목표가 3등급이다. 그러면 내가 목표가 3등급이다.
난 다 필요 없다. 나는 그냥 대학만 들어가면 된다. 목표가 3등입니다. 그러면 베이직 하시고요. EBS 엑스레이 강좌를 드시고요. 나는 목표가 100 만점이나 100분이 99%다. 그럼 어때요? 조윤원 구문독해 원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하시면서 EBS를 병행해 나가는 게 좋은 거지. 이것만 따로 딱 하고 나중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병행해 나가세요. 왜냐면 이걸 해 나가면서 이렇게 발견의 기쁨을 느껴야 되고요. 또 여러분 6월이나 9월이나 수능이 가까웠을 때는요. EBS 지문을 안 받으면 되게 불안해요. 그러니까 요거를 같이 병행하시면서 EBS 지문을 어때? 같이 보시면 정말 금상첨화고요. 점수가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됐어요? 자, 여러분 제가요. 2년 전에 EBS 그 70% 반영된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요. 제가 그 이후로요. 매주 여러분 30시간에서 50시간씩 EBS 지문을 여러분 학생들한테 강의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애들이 질문이 얼마나 나오고 애들의 눈빛을 제가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그러면 그 고민 매주 그걸 한 30에서 50시간을 한 거를 2년 동안 제가 했어요. 이게 변형 문제가 나온다는 이유로. 그 핵심, 그 정수가 여러분 이 교재 안에 어때? 녹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고민이 이거였었어요, 여러분. 이거 한 권에 할 수 없을까? 그리고 어떻게 애들한테 가장 쉽게 전달할까? 그 2년간의 노하우를 이 강의에서 제가 여러분 보여드릴 테니까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절대로 실패 안 합니다. EBS 지문요, 여러분 시험장에서 바로바로 보이도록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내공도 연마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반드시 여러분 실패하지 않을 거고요. 절대 여러분들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믿고 따라오세요. 자, OT는 이상하고 여러분 제 TCC EBS 공부법도 한번 보시고요. 제 1강도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잘 판단하셔가지고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면 반드시 여러분 성공할 거라고 믿습니다. 자, OT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